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한시도 놓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요즘은 이 눈 건강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눈을 혹사시키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즘 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는 눈 질환 중 하나가요. 바로 백내장이라고 네. 합니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요. 백내장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눈 건강 주치 안과 도재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서히 날씨가 풀리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저도 봄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봄철만 되면 꽃가루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교수님, 봄철에 좀 특히 주의해야 할 눈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꽃가루로 인해서 결막에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는 증상이 눈부심, 가려움증, 그리고 충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구건조증이 봄철에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안구건조증은 사계절에 모두 생길 수 있지만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겨서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외선의 노출이 많아져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 건강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또 관심이 또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보면요, 이 눈 질환 앞서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색깔과 관련된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안과 질환 중에 유독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질환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색깔 그대로 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 녹내장, 또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혼탁이 심하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도 하얗게 변한다고 백내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실제로는 대개는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녹내장은 시신경이 변화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동양인에서는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흰자가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네. 황반변성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반변성은 황반은 눈 안에 있는 망막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안쪽에 있는 황반에 변성이 생긴다고 해도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 네, 백내장의 한자를 살펴보니까요. 네. 흰 백에 안 내자를 써서 말 그대로 눈 안이 좀 하얘진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게 또 아무래도 눈의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눈의 어느 부분이 좀 하얘진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교수님, 눈의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눈의 구조는 크게 일반인 분들이 아시기에는 검자, 흰자 이렇게 나뉠 겁니다. 네. 네, 흰자는 여기 보시면 결막으로 그리고 또 이 결막의 내층은 공막 이렇게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구의 외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자는 크게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와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가는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검은 자를 투명한 막이 싸고 있는데 이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라식 라섹 수술하는 부위가 바로 이 각막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눈의 구조는 흔히 카메라와 비슷해서 카메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카메라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물체를 촬영을 하면 빛이 통과를 해서 렌즈에서 굴절이 된 다음에 필름에 상이 맺힙니다. 네. 마찬가지로 눈도 우리가 사물을 보면 이 조리개 역할을 하는 동공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된 다음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상이 선명하게 맺혀야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DSLR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카메라와 렌즈가 분리식인데 사진의 용도에 맞게 렌즈를 교체하는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간혹 카메라보다 렌즈의 크기가 더 크고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에서도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눈에서도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와서 굴절이 돼서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지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내장이 생기면 빛 자체가 덜 들어오고 들어오는 빛도 산란이 되기 때문에 망막에 초점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흐리게 보이게 되겠죠. 종합해보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수정체가 불투명해져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현상, 수정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질환, 백내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정체에 생길 수 있는 안 질환 가운데 백내장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다른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예. 수정체 탈구가 있습니다. 수정체 탈구란 이 수정체가 원래 눈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쪽으로 처지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이 동공부에서 수정체가 관찰되는 부분 탈구에서부터 완전히 뒤로 떨어지는 완전 탈구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시력이 떨어지고 난시가 늘 수 있고요. 눈부심이라든지 심해지면은 수정체가 폐쇄각 녹내장이 생기면서 안압이 올라가서 통증이나 그리고 두통, 구토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대개는 유전적 질환이나 아니면은 노화나 외상으로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선모체 소대라는 이 끈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찍을 때도 카메라 렌즈가 좀 뿌얘지면 잘 사진이 찍히지 않고 네.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희 수정체에도 비슷하게 렌즈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좀 걸릴 수 있는 원인,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백내장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노화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화와는 다르게 자외선은 양산이라든지 선글라스, 선캡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음주라든지 흡연이 백내장을 좀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그리고 당뇨,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서도 백내장이 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상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도 백내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원인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봄철이 되면서 아토피 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랑 백내장도 또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가려움증과 함께 홍반성 염증을 나타내는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다양한 질환이 생깁니다. 아토피로 인한 백내장은 또 일반적인 백내장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특히나 20대에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양측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도 다른 일반적인 백내장보다 꽤 빠른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이후에도 망막에 구멍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2차적으로 망막 박리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 단순 수술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통증이 있거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지 병원을 찾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뜻 또 안과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백내장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당연히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력이 항상 떨어져 있으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백내장의 초기에는 근거리나 원거리 중에서 일부 시력만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의 위치에 따라서 시야의 일부만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의 진단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주간에 눈부심이나 빛번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백내장의 형태에 따라서 낮이나 밤중에 일부 시력만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밤에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반대로 낮에 시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안복시가 있는데요. 눈의 정렬이 바르지 않은 것을 사시라고 하고 이런 사시가 있을 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시로 인한 복시일 경우에는 한눈을 가리게 되면 사물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내장에서 오는 단안복시는 눈 하나를 가려도 사물이 여전히 여러 개로 보이는 단안복시가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이 심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도 눈동자에 혼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백내장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한쪽 눈에 먼저 찾아오잖아요. 나머지 한쪽 눈에는 좀 이상이 없어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양쪽 눈에 다 백내장이 오거나 혹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내장은 대개 노화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양쪽 눈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비슷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한쪽 눈에만 심하게 백내장이 빨리 오고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스테로이드를 치료한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반대로 백내장이 생긴 눈 외에 정상 눈은 잘 보이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굉장히 늦어져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오랫동안 방치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안구 질환, 그렇습니다. 백내장입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보니까 백내장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인분들은 백내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시야가 흐려져서 초점을 못 맞추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눈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제때 치료 안 하면 실명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건조하지 않게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고 그리고 집에 항상 가습기를 켜놔요. 저는 햇빛이 강한 날에 웬만하면 선글라스 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휴대폰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저는 루테인을 챙겨 먹고 있어요. 교수님, 당뇨를 앓고 있으면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많이 진행되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섣불리 백내장 수술을 하면 오히려 당뇨 망막병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을 먼저 충분히 치료하고 안정이 된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당뇨도 같이 치료하면서 백내장 치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질문의 수단을 통해서 이 백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점점 봄날이 다가오니까 좀 건조해지는 기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겨울도 사실 좀 건조했어요. 이렇게 건조하거나 습도가 낮아지면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겨울에 백내장이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건조보다는 오히려 자외선이랑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자외선이 눈에 안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선글라스도 열심히 끼시고 양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이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깥 활동 거의 안 하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중에서 UVA라는 자외선이 있는데 네. 이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크게 자외선 양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백내장이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습도도 관계가 있나요? 습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뭔가를 넣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근데 건조 자체가 수정체를 조금 더 딱딱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 이 자외선이 백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도 좀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사계절 모두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혹시 영화 올빼미 보신 적 있나요? 바빠서 못 봤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거기에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침술사로 나옵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도 낮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 중에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에는 잘 보인다. 이게 맞나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걸 통칭해서 저희가 주맹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있다는 겁니까? 그 네, 병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동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이 동공은 우리 눈의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동공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두우니까 빛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동공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 중에서 특정 백내장은 한 가운데만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동공이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백내장이 동공을 가리게 돼서 눈부심도 생기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밤에는 상대적으로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백내장 외에 깨끗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력이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집에서 낮에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밤에 좀 잘 보인다 하시는 분들 빨리 병원 와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백내장뿐만 아니고 다른 망막 질환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과를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눈앞이 혼탁한데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많은 특히나 이제 색깔에 좀 이렇게 민감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더욱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 중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교수님이 또 명화도 따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의 오랑주리 미술관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이 8점이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인상주의의 창시자인 그는 독특하게도 같은 배경으로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모네가 직접 꾸민 정원에 이렇게 다리와 연못 그리고 연꽃과 수련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네. 수련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20년 뒤에 모네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추상화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언뜻 보면 어떤 그림인지도 잘 짐작이 그렇죠. 안 가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그림은 20년 전 그렸던 수련 정원을 다시 한 번 더 그린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모네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백내장이 생기고 진행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화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모네는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동일한 작가의 백내장 수술 전후에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백내장이 생기면 사물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구나 네. 하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백내장이 거장의 화풍까지 이렇게나 바꿔 놓을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예. 쉽게 볼 질환은 아니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풍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머리에 있는 혈관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도 중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혈관이 막히는 걸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눈에도 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막 동맥 폐쇄라고 하는데 네. 특징적으로 갑자기 통증 없이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병이 생길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게 중풍과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어서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은 다양한데 대개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목에 있는 혈전이 눈으로 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 검사만 하실 게 아니고 심장 검사, 목 검사, 머리 검사까지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안질환 외에도 여러 가지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고치지 못하는 질환들이 이제는 수술을 통해서 많이들 또 정상을 되찾아가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역시나 그 빈도가 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요즘은 10분에서 15분이면 간단하게 끝나고 시력적인 예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백내장 수술이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또 평균 연령이 더 증가되면서 백내장도 더 늘 것이기 때문에 수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60대 인구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백내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60대가 넘으셨다면 아마 백내장을 앓고 계실 확률이 높겠죠.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또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30, 40대의 젊은 분들은
흡연이라든지 외상 같은 백내장의 원인 때문에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백내장이 더 잘 걸립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60대가 넘어가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백내장이 더 잘 걸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추측되는 이유가 있지만 아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잘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안 질환이라는 게 다른 질환과는 달리요. 눈 자체 어떤 건강 상태도 문제지만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골절 사고도 최대 예. 26%, 낙상 사고도 36%까지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균형 유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낙상 사고뿐만 아니라 백내장을 제때 수술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가 30%까지도 낮아집니다. 네, 그 이유는 역시 백내장이 있으면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각 정보가 뇌에 잘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의 위축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중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편한 눈의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은 이현호 씨. 처음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물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꾸 눈을 이렇게 만지게 됐어요.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이래 저만큼 있으면은 왼쪽을 감고 오른쪽으로 보면 안 보이고 오른쪽을 감고 왼쪽으로 보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밥상을 받으면은 밥에 밥알이 안 보였고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못 집어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안과를 가게 됐습니다. 백내장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의 발견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수술 워낙 잘 됐으니까 더 이상 조심하실 거는 없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일주일 동안 눈에 물도 못 들어가셨고 세수도 힘드셨고 머리도 못 감으셨고 그리고 또 비행기도 못 타시고 그러셨었는데 이제는 수술하고 한 달부터는 수술 전에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전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 눈 시력 저하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백내장이 중등도 이상이었고 그리고 시력이 0.1도 안 나왔었습니다. 망막에 병변이 있었지만 망막의 병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백내장으로 진단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쪽 눈 다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고 지금 양쪽 눈 다 안정된 상태고 시력이 1.0으로 본다는 거는 20대 때 원거리 시력과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그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하고 집에 가서 안대를 벗어가지고 테레비를 보니까 아내한테 우리 테레비가 저렇게 잘 나왔었나? 그러고 제가 아내 쪽으로 고개 돌려가지고 당신이 그래 생겼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머리카락도 보이고 조금은 흐릿했던 세상에서 또렷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삶의 광명을 되찾은 지금 그는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의 풍경들과 마주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다. 지금은 열심히 산에 다니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다 제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멋지게 하고 싶은 건 제 아내하고 전국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수술이 겁나서 특히 어떻게 눈에 수술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수술은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술을 무서워서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오히려 수술하기도 힘들고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묵히시지 말고 적절할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백내장과 관련된 환자 사례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눈에 관련된 수술은 다른 수술들보다는 좀 깐깐하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안과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과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기 벽화 그림을 보시면 기원전 2700년대 벽화인데 마치 눈을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집트 무덤에서는 실제로 구리로 된 침이 발견돼서 이때부터 수술을 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이 담긴 문헌도 있고 이런 기구를 통해서 수술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세시대에서도 안과 수술은 계속이 되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입니다. 이 두 분은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실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백내장 수술도 기원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꼬챙이로 찔러서 그냥 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술이 잘 돼도 0.1이 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런 꼬챙이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서 심하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안과 수술이었던 그렇네요. 거죠. 예. 그런데 백내장 수술의 기술은 현대에 와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제거뿐만 아니라 난시랑 노안까지도 교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몇 방울의 안약만으로도 마취가 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에서 3mm 정도 되는 절개창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냅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눈 안에 기구를 넣고 나서 기구에서 점탄 물질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이 점탄 물질의 역할은 수술한 동안 각막을 보호하고 안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구를 넣어서 백내장 수술을 시작하는데 먼저 동그랗게 백내장 위에 있는 껍질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백내장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초음파 기계를 눈 안에 넣어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몇 조각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각낸 백내장을 초음파 유압을 통해서 눈 안에서 눈 밖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백내장은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 수정체 낭만 남게 됩니다. 그 공간에 백내장을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돌돌돌돌 말아서 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말린 인공 수정체가 눈 안에서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네. 위치를 잡은 후에 봉합을 하지 않고 절개창을 마무리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이 수술이 단 20-30분 만에 끝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0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눈의 절반을 절개하고 여러 가지 봉합을 했는데 요즘은 소절개창을 이용해서 봉합도 하지 않고 금방 백내장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아집니다.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통증도 감소하고 네.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난시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니까 백내장이 생기기만 하면 수술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있다고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은 먼저 혼탁이 심해져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고려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 백내장으로 인해 2차성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수술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적응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잠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떨까요? 백내장 조그만 증세가 있다면 조기에 빨리 수술 내지는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좀 더 지켜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타이밍이 적절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고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눈꺼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고 이걸 다 펴지는 않듯이 나이가 들면서 대개 백내장이 생기는데 모두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또 백내장을 좀 지연시키는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백내장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들을 사용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혹여나 데드라인이라고도 있을까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이 어려워지는 어떤 위급한 상황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백내장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술이 훨씬 더 길어지고 후유증도 길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실형 예후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안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적절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백내장이 걸린 상태에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고 싶다면 혹시나 백내장이 걸린 쪽에 눈은 하지 않고 나머지 한쪽 눈에만 하는 건지 혹은 양쪽 다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백내장은 대개 노화로 인한 그 질환이기 때문에 양쪽 눈이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양쪽 눈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한쪽 눈에만 백내장이 심하게 생기게 되면 이쪽 눈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반대쪽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색감이 양쪽 눈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굴절이 달라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 정도는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그래도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쪽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 건강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눈 건강은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수술을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안전할 것인가 눈이다 보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합병증은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요. 합병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 후에 사실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 후발성 백내장부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안내염이나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0.9에서 1.1%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수술을 피하는 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합병증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수술에 대한 공포보다도 또 이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면 어쩌지 이런 안 걱정들도 되죠. 많이 예. 하시거든요.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재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의 수정체낭 일부를 제외하고는 백내장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새로 백내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놔둔 수정체낭의 일부에서 혼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후발성 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무통성인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뭐 재발이든 이 후발성 백내장이든 수정체 다시 한번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수정체는 두 번, 세 번 손 댈 수 있는 부위인가요? 네, 예전에는 예. 이 초기에 만들어진 인공수정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혼탁이 되거나 칼슘이 침착돼서 이 수정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눈을 다시 열고 이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해야 되는데 요즘 나온 인공수정체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해서 혼탁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인공수정체가 위치가 수정체 탈구처럼 탈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2차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회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가운데 이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네, 이 안구 건조증 자체는 예전에는 각막을 절반을 절개를 하고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굉장히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절개창으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발생 위험도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원래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던 분들은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시력 저하뿐만 아니고 고위 수차가 증가된다든지 그리고 불규칙 난시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시력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수술 후에도 적극적인 안구 건조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구 건조증 외에도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시력의 회복 정도는 어디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 안경을 처음에 바꿨을 때 약간 어질어질한 증상처럼 네.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에 적응 시간이 좀 필요는 하고요. 그 각막이나 망막에 이상이 없다면 수술 후에는 시력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까지 치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의 회복 정도는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고요. 또 네. 운동 부족으로 당뇨병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당뇨병으로 백내장이 걸릴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백내장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당뇨가 있는 눈에서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오고 발생 확률도 5배나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체 안에도 당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산물이 쌓여서 삼투압이 증가돼서 수정체가 도톰하게 부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내장뿐만 아니라 굴절의 변화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당뇨성 백내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을 또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백내장이 치료 가능하고 말씀하셨다시피 합병증 확률이 1.1% 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나오는 말이 난치성 백내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희귀한 질환으로도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수술하기 어려운 백내장이나 아니면 수술 중 후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칭해서 난치성 백내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난치성 백내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의 확률보다 최대 3배까지도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난치성 백내장은 수정체 탈구입니다. 수정체 탈구는 먼저 수정체는 이렇게 눈 안에 여러 개의 실로 된 조직으로 안구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선모체 소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모체 소대가 수정체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야 백내장을 잘 버티고 후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도 눈 안의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그런데 나이나 외상에 의해서 이 선모체 소대가 약해지면은 수정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예. 이를 수정체 탈구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유리체 절제술이라든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같은 특수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각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검은 자를 둘러싼 투명한 유리창인데요. 여기에 단층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5개의 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안쪽을 각막 내피세포층이라고 하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각막 내피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각막 내피세포는 특징적으로 각막의 재생을 돕고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통 한 10% 정도 내피세포 수가 감소하는데 정상인들은 워낙에 내피세포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미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돼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이 각막 내피세포 숫자가 더 줄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포성 각막병증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각막이 하얗게 붓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통증도 생기고 충혈도 생깁니다. 심하면 각막 이식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망막 질환을 동반한 백내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망막을 촬영한 안저 촬영 사진입니다. 여기 빨간색, 노란색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빨간색은 출혈, 노란색은 삼출물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당뇨 망막병증의 안저 사진이고요. 여기에 한가운데를 황반이라고 이 황반을 단층으로 자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섣불리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혈과 삼출물이 훨씬 더 늘게 되고 황반이 붓게 됩니다. 네.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는 수술 전에 레이저 광운고술이라든지 유리체 강내 주사술 같은 충분한 처치를 통해서 망막병증을 안정시키고 수술을 하고 수술 중이나 후에도 여러 가지 처치를 같이 해야만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반 안질환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백내장뿐만 아니라 각막이나 녹내장, 망막에도 큰 질환이 있을 때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질환들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수한 기구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 후에 같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좀 난치성 백내장이라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내장 수술은 피가 거의 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을 미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성 수술을 할 때는 또 끊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진을 통해서 수술 전에 약을 끊을지 아니면 약을 복용하면서 수술을 할지 수술 자체를 미룰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포도막염을 동반한 백내장입니다. 포도막염이란 우리 눈에 포도막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포도막이란 눈의 흰자를 제외하고 나면 보이는
이렇게 포도 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막염은 크게 감염성 포도막염과 자가면역성 포도막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발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백내장 수술 후에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포도막염을 안정시켜 놓고 수술 중에도 출혈이라든지 홍채 후유착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수술 후에도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특히나 난치성 백내장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술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하다 보니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어떤 검사들을 거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안압검사, 시력검사 외에도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먼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반 안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안저 촬영과 망막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시나 각막의 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경면 현미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그 도수를 계산하는 안구 생체 계측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난치성 백내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하게 되는데 전방각과 각막에 병변이 있는지 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전완부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를 하고요. 망막의 병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형광 안저 촬영술과 안구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망막과 시신경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시유발 전이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내장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콘택트 렌즈를 매번 끼고 다니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너무 귀찮다 보니까 최근에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노년에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는 모양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네, 라식 라섹 수술은 눈의 표면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인 각막을 깎는 겁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돼서 생기는 것이 백내장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신다고 해도 연세는 드시고 나중에 백내장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때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반드시 수술 전에 나는 이전에 라식 라섹 수술을 했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을 때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 도수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어차피 노화가 진행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 조금 좀 더디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수술하게 될 경우에는 꼭 그 정보를 의사 선생님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봄만 되면 심한 안구 건조증과 이 결막염으로 매번 고생하는 4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안과를 방문해서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번 안약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백내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약물성 백내장의 주요 대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안약뿐만 아니라 먹는 스테로이드 약, 그리고 또 천식 때 뿌리는 스테로이드, 흡입성 스테로이드 제제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백내장의 진행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테로이드 안약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각 결막의 면역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결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망막의 중심성 망막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예 끊고 다른 약으로 처방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그 안구 건조증에서는 스테로이드 안약 외에도 아주 다양한 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스테로이드 안약 대신에 다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분 걱정이 많았는데 빨리 일단 중단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도 그림에서 보다시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수정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잘 보이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공 수정체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크게 지지부와 광학부로 나뉘게 됩니다.
지지부는 말 그대로 눈 안에서 인공수정체가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부터 판상형 모양,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4발짜리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지지부가 존재합니다. 네. 그에 반해 광학부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통 동그란 형태의 거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학부의 그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공수정체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여기 보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랑 다초점 인공수정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단초점, 말 그대로 초점이 한 군데만 맞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초점이 하나에만 맞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분들에게 어떤 초점을 원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께서 원거리를 잘 보고 싶다고 하시면 원거리 초점을 맞춰서 넣고 그러면 원거리는 안경 없이 잘 보실 수는 있지만 근거리는 돋보기 안경 없이는 잘 보실 수가 네. 없습니다. 반면에 다초점은 이렇게 광학부에 여러 가지 링이 존재해서 빛에 굴절되고 회절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맺힙니다. 특히나 근거리, 원거리, 그리고 중간거리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수술 후에 안경 없이도 어느 정도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잘 맞는 분과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잘 맞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벗으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돋보기 없이 책 한번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상 안경을 착용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밤에 빛 번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이나 활동이 많은 분들은 적합하지 않고 활동이 적은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거리 시력은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선명한 원거리 시력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다초점보다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 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어지러움, 빛 번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성격인 분들은 이 적응을 실패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돋보기를 습관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돋보기를 벗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각막이나 망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기 사진처럼 밤에 빛 번짐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은 되지만 이 빛 번짐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색감이 약간 어둡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시나 원시, 난시 같은 것들이 조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완전히 안경을 벗지 못하고 착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안경을 맞출 때 보면 그 안경 렌즈에도 다초점이 있고 단초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교수님. 인공수정체도 이 안경 렌즈처럼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네. 교체는 가능합니다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백내장 수술하고 남은 인공수정체 낭에 이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 낭과 인공수정체가 시간이 지나면 유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만 뺄 수 없고 이 낭까지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이라는 특수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은 백내장 수술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길고 난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 전에 다초점을 할지 단초점을 할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관절 얘기를 나눌 때면 인공관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여생을 즐기시기에는 수명이 충분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체는 어떨까요?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전에는 인공수정체가 혼탁이 생기거나 칼슘이 침착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나온 인공수정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간혹 이 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흔들리면서 위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데 그때는 이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을 하셔야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수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예. 교수님,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백내장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술 후의 관리입니다. 특히나 소절개창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안대와 보호 안경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나도 모르게 손이 눈에 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은 사우나 수영장 출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백내장 수술 자체는 수술 중에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수술 후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나 충혈, 그리고 또 시력 저하가 생기면 눈 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일에 안과를 꼭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 백내장의 치료법 또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과는 의학적인 면에서 특히 수술적인 면이나 약물적인 면에서 20, 3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치병이라 불리는 많은 질환들도 진단만 빨리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시력적인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단이 늦어서 치료를 뒤늦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정기적인 눈 검진을 통해서 소중한 눈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봄꽃을 하나둘 피기 시작하면서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100세 시대 오래오래 좋은 것 많이 보고 즐기시려면 눈 건강 특히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 꼭 착용해 주시고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안과의 도재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데 망막박리 수술을 2번이나 했고 다른 병원에서 그리고 또 2번 다 다시 떨어져서 이제 저한테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한 심정으로 온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수술을 해서 다시 다행히 잘 붙었는데 그런데 저도 수술 후에는 잘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경을 꼈는데 환자분이 저 작은 글씨까지 읽더라고요. 그때 환자분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황반변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황반변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실명 원인의 1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에 주사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치료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실명하게 되고 양쪽 눈에 동시에 황반변성이 생겨서 문손잡이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좀 해서 세상을 좀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